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식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볼 텐데요. 그럼 8월 25일 수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성근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근 수석은 예전에 영국에서 좀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예. 네. 최근에도 뭐 영국 친구들하고 연락 자주 해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영국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관련한 좀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분위기가 어떻답니까? 네, 뭐 종종 이제 연락하고 하는데 네. 그 완전 해제한 이후로 이제는 마스크 벗고 그냥 네. 마음대로 가고 뭐 마음대로 먹고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백신 접종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가능한 일이겠지만 듣는데 굉장히 좀 부럽더라고요. 예. 네. 우리도 이제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 그렇게 되겠죠, 이제. 예. 오늘 월스트리트에도 이 델타 변이 관련한 얘기를 하니까요. 예, 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에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09%, S&P 500은 0.15%, 그리고 나스닥은 0.52%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15,019.8로 15,0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 500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연 1.29%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오늘의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15,000 넘은 나스닥. 두 번째, 모건 스탠리 늦기 전에 사라. 세 번째, 건들락 테이퍼링 증시 영향. 이렇게 3가지로 꼽았습니다. 자, 이제 김성근 수석하고 함께 이 이슈들을 하나하나 좀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5,000 넘은 나스닥입니다.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지수가 15,000선을 이제 넘으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나스닥이 이제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했는데도 상승했습니다.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우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네. 이제 델타 변이 확산이 이어지면서 이제 금리도 같이 하락하는 그런 영향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주 그리고 네. 나스닥 이런 쪽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약간 그런 흐름의 좀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대형주들은 약간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소형주 중심으로 이번에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 지수 외에도 이제 나스닥 100 지수라고 해가지고 네. 큰 거 100개만 모은 나스닥 100이 있고 네, 그냥 맞아요. 나스닥이 있고 그렇죠, 지수가. 네. 네, 근데 이제 일반 나스닥이 이 나스닥 100을 100 수익률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어제는. 네. 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100이 원래는 항상 더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사이즈 스타일 측면에서의 좀 변화는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또 어제 또 그 나스닥 시장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이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이 좀 상당히 올라가지고 또 이슈가 됐어요. 네. 예컨대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 핀더더 그리고 JD.com, 징둥닷컴이라고 불리는 JD.com 이런 게 22%, 14% 이렇게 오르고요. 그다음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12.8% 이렇게 오르면서 또 바이두도 8.5% 이렇게 오르면서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상당히 전체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한 2가지 정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가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이 지금 중국 정부의 이제 이 테크주들에 대한 규제가 네. 어느 정도 좀 명확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또 그런 저희 중국 테크주들에 대한 그 상장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좀 뭘 밝히고 있다. 뭐 이런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캐시 우드, 예, 우리가 돈나무 뭐 언니라고 부르는 이분 같은 이제 월가의 빅샷들이 이제 중국 테크주들을 다시 사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건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한 달간 워낙 많이 하락해가지고 이제 좀 저가 매수 측면에서 분명히 좀 들어온 부분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제 그 미국 그 SEC에서 네. 이제 또 중국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나 뭐 음. 규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공시해라, 약간 이런 네. 지침이 내려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지금까지 이런 중국 주식들을 좀 짓눌러 왔던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게리 겐슬러 그 SEC 위원장, 그래서 저기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그 인터뷰하면서 내년 초부터 나오는 연차 보고서에서 그 중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정치, 아까 얘기한 뭐 그런 규제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뭐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 방송에도 여러 번 다뤘지만 이제 법치정부 건설 5개년 계획 뭐 이런 걸 또 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당장 어제 낸 건 아니지만 좀 됐지만 어느 정도 좀 규제 방향을 좀 명확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캐시 우드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사실 좀 지난달 말 해가지고 막 중국의 규제 이슈 날 때는 중국 테크주들 다 갖다 팔겠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날 이제 저기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JD.com 같은 중국 상거래 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주식을 샀다는 이제 소식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캐시우드 같은 빅샷도 중국 주식 사니까 뭐 같이 사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 규제나 뭐 이런 이슈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글쎄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가 네. 투명한 정보는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처럼 이렇게 규제 방향이 좀 분명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그 어떤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그 미국 피어 테크주 대비해서 분명히 좀 디스카운트를 받는 부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여전히 있다. 네. 이건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크주들은 아까 처음에 또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테크주 주식에 좀 좋은 증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낮은 금리 수준, 두 번째가 이제 좋은 실적 뭐 이렇게 되는데 낮은 금리 수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때요? 이제 금리가 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그 델타 변이 미국 내에 확산되고 있는 그 부분이 일단 좀 꺾여야 되는 요인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되면은 이제 그 부분도 어쨌거나 자동적인 국제 매입을 줄이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금리 상승 쪽으로 가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저번에 제가 나왔을 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채 한도 이슈 그 이슈가 해소되면은 이제 다시 국채 이제 재무부가 다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국채 한도를 이제 의회에서 이제 정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으니까 그 한도가 이제 높아지지 않으면 더 이상 뭐 국채를 발행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해결이 돼서 뭐 의회에서 합의가 돼서 한도가 높아진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이슈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네, 이제 어쨌거나 다시 발행할 수 있으면 그거 자체로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좀 있어야 금리 상승을 다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어쨌거나 좀 금리가 낮은 수준일 테니까 금리가 낮으면은 기술주한테는 좀 유리한 테크주한테는 유리한 환경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실적도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JD.com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이 시장 전망보다 한 26% 높게 이제 일단 나왔다고 발표를 했어요. 또 그것뿐 아니라 이제 이 전반적인 미국 기업들의 지금 실적 2분기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잖아요. 이제 팩트세트, 그러니까 시장 조사 업체가 조사한 걸 따르면 S&P 500 기업 중에 현재 이제 91%가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제 87%가 전망보다 실적이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쪽 나스닥 쪽에 가까운 헬스케어, 통신, IT 이쪽의 그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90%를 넘어서가지고 97에서 95% 이 수준으로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것도 이제 나스닥이 한 15,000을 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 것 같다.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낮은 금리하고 실적.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스닥이 상승하는 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오늘은 특히 중국 테크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15,000을 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5,000 넘은 나스닥 이 첫 번째 이슈를 얘기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는데요. 두 번째는 모건 스탠리 늦기 전에 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일단 그 월가에서 한 베테랑 투자자로 알려진 이제 앤드류 슬리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모건 스탠리의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맡고 계신데,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맡고 계신데, 이분이 지금 경제 재계주를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재계주는 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분위기인데 역발상의 주장을 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해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경제 재계주를 살 만한 때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약간 그 개인별로 이제 투자 호라이즌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길게 보신 분들은 차라리 좀 지금 그냥 사놨다가 어쨌거나 델타 변이 확산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진 않고 그냥 미국 내 이제 그 백신 접종률도 조금씩 다시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스터샷까지 이제 놓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좀 미리 그냥 쌀 때 사놓고 약간 묵혀두는 전략으로 가면은 네, 뭐 이분 말도 절대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슬리먼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분의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김성급 수석의 얘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이제 4분기 정도 보고 그때 회복될 것으로 이제 지금 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분 일단 연초보다 한 20-30% 가격이 떨어진 거로 지금 열심히 이제 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카지노, 크루즈, 레스토랑, 영화관 뭐 이런 관련 주식들 지금 막 사모으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이 소비자들이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밖에 안 나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상점이나 뭐 상업용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한 좀 니츠 수요가 줄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을 지금 눈여겨보면서 지금 보기만 하지 말고 살 때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월가에서는 실은 이분 얘기랑은 좀 다른 지금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죠. 처음에 첫 번째 이슈에서 얘기했듯이 성장주를 사고 있잖아요, 또. 네, 성장주 그리고 이제 방어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나타나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 모멘텀이 좀 꺾인 부분, 이게 가장 큰 팩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일부에서는 지금 미국의 델타 변이 확산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스콧 고틀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전 국장인데, 이분이 남부 지역에서 델타 변이에 따른 코로나는 피크를 지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 실제 이제 플로리다 쪽에 이제 그 확진자 추이를 이제 그래프를 좀 보면요, 그 쭉 올라가다가 지금 쫙 증가하다 마지막 부분 보면 싹 꺾이는 그런 모습이 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지금 델타 변이가 심각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에서 저렇게 꺾이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반적으로 꺾이는 모습이 확산돼 가지고 델타 변이가 이제 피크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조심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좀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앤드류 슬리먼의 얘기도 좀 일리가 또 있어 보입니다. 또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증시가 좀 취약하다 이런 좀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예컨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런 데는 뭐 연말 주가 전망을 한 3,800까지 보면서 앞으로 좀
계속 더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김성근 수석은 어느 쪽에 좀 가까우세요? 이 양쪽으로 딱 나누자면? 저는 그래도 상승 쪽이 더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뭐 테이퍼링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좀 완만한 속도로 이제 진행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지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좀 큰 차이점이, 작년은 이제 락다운 했고 이번엔 락다운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락다운 그래서 얘기까지는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델타 변이로 인한 어떤 경제적 그 임팩트, 이 부분도 이제 좀 낮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좀 흐름 자체로만 보면 그래도 상승 쪽으로 좀 더 기울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시장에는 상승을 점치는 쪽하고 지금 하락을 점치는 쪽하고 양쪽이 좀 갈라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괜찮을 거다. 코로나 델타 변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영향을 조금 미치긴 하겠지만 이런 게 좀 다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슈인 모건 스탠리 듣기 전에 사라,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건들락 테이퍼링 증시 영향, 뭐 이런 얘기인데요. 건들락이란 분은 이제 새로운 채권왕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더블라인 캐피탈 초보 경영자를 맡고 계신데, 이분이 야후 파이낸스랑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때 테이퍼링이 분명히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로 든 게 2018년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했는데, 그때 미니 크래시, 그러니까 완전 크래시는 아니더라도 붕괴는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붕괴가 있었고, 그래서 연준이 좀 태도를 바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2018년에 우리가 주로 아는 건 2013년의 테이퍼링인데 2018년 테이퍼링은 어떤 건가요? 네, 그때도 이제 그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15년도부터 제넛 옐런 지금 재무장관, 지금 재무장관이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연준 의장이었는데 그때 15년도부터 서서히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테이퍼링도 이제 18년도부터 동시에 이제 진행했던 게 2018년도 당시에 좀 증시 현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지금과는 좀 강도 면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테이퍼링을 일단 먼저 하고 이제 금리 인상 자체는 이제 22년 후반이나 23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강도 면에서 이제 2018년도 당시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실제로 금리 인상을 4번 했어요. 그래서 12월에까지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19년도 1월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이제 유턴을 좀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과는 조금 강도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013년 5월에도 이제 버냉키 당시 이제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이제 한 5% 뭐 급락하는 뭐 긴축 발작해가지고 또 버냉키 쇼크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과거 사례들을 좀 들면서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제 건들락의 얘기는데 과거 일 가지고 지금 미래를 너무 얘기한다. 뭐 이렇게 좀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분석 기관을 좀 다르게 보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증권사인 에드워드 존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테이퍼링 2013년에 올해 선언하고 나서 5% 떨어진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실제 시작한 거는 이제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S&P 500이 10.7%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테이퍼링 시작을 한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때
S&P 500이 19%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선언해서 뭔가 충격을 줬지만 그 이후에 계속 증시가 계속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에드워드 존스가 좀 얘기하는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2013년에 테이퍼링 할 때 선언하기 전에 1년 동안은 4% 이상 급락하는 급락장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1년 동안에 4% 이상 급락하는 장이 3번 있었다. 그러면서 실제 이게 테이퍼링 할 때는 좀 변동성이 커진다. 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해요. 네. 물론 이렇게 좀 기간을 다르게 보니까 되게 건늘나게 얘기한 거라는 좀 다르게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증시에 큰 충격을 준다 그랬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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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퍼링으로 해서 좀 더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는 맞죠. 왜냐하면 네. 어쨌거나 이제 그 풍부한 유동성이 네. 줄어들면서 시장 내 어쨌거나 이제 이 뒷받침됐던 그런 이제 거래 물량 이런 것들이 주니까 조금의 이제 충격에도 더 큰 임팩트가 나타나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4% 하락장이 좀 더 많이 나왔다. 네.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도 네, 그런 유동성 축소의 이제 그 임팩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과거는 네. 어차피 참고 자료고 미래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이슈 건들락 테이퍼링 증시 영향 뭐 이렇게까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크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15,0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크주는 거품 논란이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테크주를 찾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역발상으로 경제 재개주에 투자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리 길목에 가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바이러스 확산에는 측정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에 증시 영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어납니다. 증시는 미래를 보면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과거 사례는 참조일 뿐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김성근 수석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요즘 이제 시장 자체가 뭐 스타일도 뚜렷하지 않고 좀 되게 어려운 분위기인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약간 작은 시황 이런 뉴스 계속해서 좀 챙겨 보시고 좀 더 긴 호라이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한번 투자해 보라는 그런 좋은 이슈였습니다. 자, 8월 25일 수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아침 8시 월스트리트 세 가지 포인트를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근 수석연구원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